안녕하십니까. 정보의 배우와 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피성 X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그들과의 이별 후의 대처 방안, 그리고 그들과의 재회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 해피형 X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저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나의 X가 나를 사귀기 전에 어떤 리바운드가 있었고, 나도 리바운드였고, 나와의 이별 후에도 그 다음 애인이 리바운드였다. 자, 어떠한 연인과 연인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연애를 한 후에, 이별 후에 바로 어떠한 다른 대체자를 찾는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심리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러분과의 연애에서 쌓였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에너지, 긍정적인 요소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애인으로 넘어가는 데는 공백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어떤 정서적 결핍이 있는 그러한 X라면 그들의 새로운 리바운드 애인이 그들과의 관계가 안정적인 관계로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리바운드 관계를 계속 이어서 만들어 가면서 어떠한 단기 연애를 계속 지속한다는 점, 이 점을 제가 빠뜨렸는데, 단기 연애를 지속하면서 계속 리바운드를 만들어가는 연인일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기보다는 새로운 리바운드를 만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죠. 이 점을 제가 좀 빠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X가 리바운드였고, 나도 리바운드였고, 나와 헤어진 이후에도 리바운드였지만, 나와 2년을 사귀었다, 3년을 사귀었다라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 회피성 남자, 회피성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개 회피형의 어떤 기조를 띠고 있는 X들은 대개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회피형과 연애를 했던 여러분은 불안형일 확률이 매우 높죠.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했지만, 저와 상담을 했던 여성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저의 내남자들은 불안형 기조를 가진 여성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남자친구가 대개는 회피형의 기조를 가진 분들이죠. 이게 굉장히 불안형의 연애의 기조를 가지신 분들, 그러한 집착 유형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불리한 상황이죠. 일단 불안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봅시다. 왜 우리를 그리고 어떤 특정 연인 대상들을 우리가 불안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들이 굉장히 클린지하고 니디한 성향을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어떤 정서적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 관계에 많은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상대 X도 그만큼의 관계에 대한 열정과 투자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매우 순수한 그런 열망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저의 내담자들이 불안형적인 그러한 이상적인 정서적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좀 정서적으로 결핍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남자친구가 회피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 관계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내리자면, 내가 이 관계에 많은 애정과 많은 열정을 투자했는데 상대가 그만큼의 어떤 그 투자를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결핍,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 부여이죠. 이러한 기조가 계속 누적이 되면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이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회피형 남자친구, 회피형 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라직, 즉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는 생산성을 중요시 여기고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며 독립적이고 자가발전적인 인간을 우리가 추앙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회피형의 인간이 이러한 현 시대의 정신에 굉장히 부합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회피형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능력 있는 굉장히 발전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회피형 남친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이 회피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통제 능력, 자기 감정 컨트롤 능력, 소위 말하는 스토익 정신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매력적인 거지만 그 사람이 우리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정신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그들의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저항하고 있으며 억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만큼 불안하고 여러분만큼 불안하지만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통제하고 이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 그들의 유년 시절을 보면 매우 불행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대개는 그렇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애정을 요구하는 그러한 유아기적 발상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것이 거부당하고 결핍될 때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억누른 쪽으로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과의 연애 생활에서도 노출되고 그러한 것들이 기조가 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형의 애인이라면 여러분을 버린 X의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러분에 대한 많은 감정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피원하거나 그것을 스스로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연애의 어떤 발전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이나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본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굉장히 직선적인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억누르고 자기 자신의 불안한 모습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파노라마의 과정이 연애의 과정이죠. 결론은 무엇이냐? 나의 남친이 X가 여자가 남자가 하여튼 이 회피형 연인이 회피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회피형이기 때문에 노 컨택이 먹히지 않는다. 네가 그래서 연락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언을 여러분의 친구나 다른 유튜버나 다른 재회 상담소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주장합니다. 저는 분명히 과학적인 데이터, 밝혀진 검증된 기관에서 나온 이론을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주장합니다. 회피형 남친, 회피형 연인한테도 노 컨택은 결국 먹힙니다. 그들의 실체는 사실은 여러분과 같이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피형 남자친구한테는 더 많은 노 컨택의 기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노 컨택을 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언젠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다 같은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피형, 불안형, 안정형 이런 어떤 카테고리, 항목화된 어떤 이론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너무 몰입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하다. 노 컨택은 언제나 유니버설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 의미하시기 바랍니다.